여러분, 심찬 함성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성 보내주세요. 우일의 유일한 희망, 허경영 총재님께서 지금 중앙현관을 통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킨텍 소리 가득 채워진 성원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이 나라를 세우고 세계 인류를 구하실 허경영 총재님이 입장을 하고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 나게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당 강령과 3.3 정책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심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허경영!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삼족 오기를 입장하겠습니다. 삼족 오기는 고구려의 기상을 받아서 전 세계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삼족 오기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삼조고기 뒤를 박경린 중앙조직위원장님이 함께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삼조고기를 허경영 당대표님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경림 중앙조직위원장께서 당대표님께 전달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후보 20대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를 수락합니다. 허경영 20대 대통령 후보로 국가혁명당에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 명품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20대 대통령 후보 허경영 당대표께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정당이 형성된 것은 국가혁명당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당이 만들어지면서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바로 선출한 정당 역사도 오늘이 처음입니다. 우리 한국 헌정사에서 8.15 날 피비리 나는 광주 사태 5.18을 거꾸로 뒤집어서 8월 15일 이 날에 대한민국이 정당을 창당한 것도 처음입니다. 동족이 300만 명이 서로의 총뿌리를 겨누고 300만 명을 쏴 죽이고 남북이 분단되고 광주 사태까지 이르기까지 제주 4.3 사태, 광주 사태, 6.25 동란 이런 어마어마한 동족 간의 상잔 이것이 있은 이후에 어느 정당도 이 문제 하나 말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광주 사태 지금도 우리 국민은 그것을 깨끗이 정리하지 못하고 천안함 사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정당들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1950년 1월 1일 여러분들이 6.25 사변을 벌리려고 준비할 때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전쟁 속에서 어린 시절 거의 먹질 못하고 자랐지만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몰골을 지켜보면서 내가 한반도에 온 것을 잘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는 정당에서 경선을 해서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나가는 그런 구심점이 없는 정당 제도, 서로의 마타도 작전으로 자기가 후보가 되겠다고 상대를 헐뜯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해서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이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8.15 해방이 아직도 되지 않았다가 오늘이야말로 비로소 대한민국이 해방되는 날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해방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의 일본군이 물러가고 나서 대한민국 5,000년 된 조선의 왕조를 대한황씨를 부활한 정치인이 있습니까? 그 대한황실이에 우리의 고종 황제를 무너뜨리고 그 황비를
입본도로 목을 자른 자들이 엄연히 일본에 살아있는데 어떻게 대한제국을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엄청난 5,000년 역사를 단절하고 태어난 국가로서 지금까지 그 참담한 모습을 보고 나는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5,000년 동안 이어온 왕조는 세계에서 유일한 반만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 짓밟은 대한 황실을 부활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공화정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대한 황실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고 대한민국을 바로 만드는 재헌 의원들을 나는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개인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인을 한 번도 비판하거나 나무란 적이 없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역사는 국민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30년 동안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만들어 놓은 공약, 3.3 공약, 그런 공약을 어린 가슴에 새기면서 대한민국 유엔 판문점의 유엔 본부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정치인도 유엔 본부를 유엔군이 최초로 참전해서 최고로 많이 죽어간 한반도에 유엔 본부를 두지 않고 미국에 들러리를 서는 하나의 단체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 나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을 이제 90력이 있는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도 그 작은 섬나라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만 쳐들어간, 우리가 호미를 만들 때 비행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든 그런 저력을 가진 민족이 세계 강대국만 쳐들어갈 때 우리는 호랑이 담배 먹으면서 화투나 치고 노름이나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잡한 양반과 쌍놈만 가르면서 1년에 쌀 한 가마니 주고 머슴으로 부리먹으면서 월급 한 푼 안 주고 종들을 부려먹던 그런 양반 민족이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에서 수많은 머슴들, 종들의 가족이 학교를 못 가고 양반 가족만 일본에 유학을 가고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린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 땅에 한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6.25 사변은 우리 민족이 아무 죄 없이 일본의 세계 아시아 공영권을 주장하면서 벌인 전쟁의 희생물로 아무 죄 없는 한반도가 두동강이가 나고, 독일이 두동강이 난 것은 죄가 있었지만 한반도는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다시 아무 죄 없는 우리 한반도가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안보도 위험하고 여러분의 가정 경제는 박살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하루아침에 살릴 수 있는 비상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려면은 강력한 구심력이 있는 정당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패거리로 뭉친 정당이 아니라 완전히 5천만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의 세계 통일, 가정경제 살리는
서민 가계 부채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는 그러한 엔도로핀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혁명당은 구심점이 영국이 작은 나라인데도 여왕이 있으므로 왕조가 있음으로써 세계 연방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일본이 왕이 있음으로써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를 쳐들어갈 수 있는 저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런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예산 낭비 국가, 세계가에서 유례가 없는 지자체,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이런 망측한 지나친 민주주의의 발달로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을, 국가 예산을 강력한 국가의 구심력 있는 입헌군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혁명당은 안정된 정치, 입헌군주국가, 대한민국의 황제가 되었어요. 대통령 당선 6개월 만에 헌법을 새로 제정해서 대한민국의 황제로 등장해서 세계 통일을 신속하게,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 그 이후에 세계 통일의 마지막 단계에 북한과 통일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나라는 세계 통일하기 이전에 북한과 통일하면은 남한은 전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남북 합쳐서 8천만이 하나가 되면은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이런 달콤한 말에 여러분 현혹되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예언이 틀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기를 잡고 TV에 나오고 한참 선거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4년 만에 물러나게 되고 촛불시위, 탄핵, 국회 가서 개헌을 주장하면서 돌파하려고 하지만 청와대에 수많은 사람이 연루되는 구판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나게 된다. 당선은 51%로 붙을 것이다. 그 말을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틀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말한 것이 6가지가 한 개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6명 중에 꼴찌를 할 때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반도 전쟁이 안 나고, 힐러리가 대통령 되면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힐러리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내가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내 말대로 됐죠? 내 말에는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국민이 해결하지 못하는 한 집 건너 나이 40, 50에 시집 장가를 못 가는 자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정이 수두룩합니다. 나는 국가 결혼부를 만들어서 결혼부 장관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을 신속히 결혼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2010년 이후에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의 인구가 보존은 되겠지만 2030년부터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감당할 수 없는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점에 국회에 들어가서
제1당으로 100명의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헌법을 개헌하는 작업을 시작해서 대통령의 다음 20대 대선에 대통령으로 당선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인구가 2029년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값이 2배, 3배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미래 경제를 한 개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으니 앞으로 다가올 이 엄청난 대란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김영란법을 폐지하고 금융실명제를 폐지하고 김영란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농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수능시험을 폐지하지 않으면 도시인들의 시장으로 가야 될 돈이 학원으로 가고 주부들의 어려움이 거기에 달합니다. 그리고 쌍벌제를 폐지하고 상속세를 폐지하고 노동조합을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전교조를 폐지하고 징병제를 폐지하고 교도소를 폐지하고 교도소를 폐지하는 대신에 벌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민 배당금을 주기 위한 재원은 교도소 폐지, 국회의원 100명, 무보수 명예직, 지자체 의원들 선거 폐지, 지자체 단체장 대통령 임명,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 예산이 70% 정도가 절약되면서 300조의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8.15 해방이 오늘 해방된 날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해방은 지금도 일본에 의해서 끌려다닙니다. 매년 일본에 수출 거래해서 1년에 300억 불을 일본에 우리가 보태주고 있습니다. 300억 불이면 얼마나 많은 돈이냐? 1960년에 65년에 우리가 일본에서 8억 불을 받아올 때, 대일 청구권 자금 8억 불을 받아올 때, 그때 우리나라 해외 총 수출이 1억 7천만 불이었습니다. 1억 7천만 불. 그러니 우리가 매년 지난 약 20년간 일본에 평균 250억 불, 300억 불씩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일본에다가 우리가 10년 동안 쌀 농사 지은 걸 매년 갖다 줬습니다. 지금도 1년에 우리가 일본에 갖다 바치는 돈이 우리 대한민국의 쌀 농사 지은 거 몽땅 10년을 모아야 1년 동안 일본에 갖다 주는 돈 정도 됩니다. 그니 우리는 농사 지어나 많아요. 그니 일본은 철수해가지고 일본에 앉아서 기술로 한국을 식민지화 해가지고 돈을 1년에 300억 불씩 흑자를 내고 우리는 일본에 300억 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이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만 일본을 만만하게 보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는 일본을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우리의 힘을 기르지 않고 일본과 맞닥뜨려 가지고 지금 피해본 것이 불과 며칠 사이에 100억 불을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가총액, 주식 시가총액이 100조가 달아나 버렸어요. 120조 정도가 일본과 싸우는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어떤 노동자가 거기 돈 몇 억 받겠다고 소송했는데 그걸
그것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일본에 피해 본 것이 벌써 120조 정도. 앞으로 점점 더 피해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점점 압박을 받을 거예요. 앞으로 내가 20대 대통령에 나갈 때까지 우리나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경제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점점 침체되다가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내리막길로 들어가면서 한국의 부동산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나는 대한민국에 오지 않아도 갈 나라가 많고 나는 대통령 안 해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가정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가정, 가계 부채 때문에 돈 벌어봐야 은행에 이자 내면 시장에 갖다 줄 돈도 없고 물건 사볼 수 있는 돈도 없고 이런 어려운 가정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국가의 외채 또 가계 부채 이런 문제를 양적 완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면 국가혁명당은 매년 1,500조 3년 동안 국가 총화폐 발행 1,716조의 3배를 찍어내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서민 가계부채를 100% 상환해주고 국가 외채를 완전히 처리하겠습니다. 허경영의 3.3 공약은 이미 저는 정책으로 기성정치권과 싸우지 않으면서 정책으로 30년간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 첫째가 정치혁명. 정치혁명은 국회의원이 100명, 무보수, 명예직 3,000명의 보좌관 없어집니다. 국회의원이 발로 뛰어야 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선거 때마다 정당에다가 500억씩 주는 정당 지원금 제도도 폐지하고 그 돈을 국민에게 돌려줍니다. 또 연간 8,544억 국회의원 보좌관들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국민 배당금으로 들어갑니다. 좋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정당 제도도 폐지합니다. 전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 6개월 후에 개헌을 통해서 황제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입헌군주국이 되고 모든 정당 제도는 폐지됩니다. 무소속들만이 국회의원 나오고 대통령 나올 수 있습니다. 무소속은 자기 지역을 위해서만 뛰는 것이지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정당을 위해서 뛰어야 되니까 꼭두각시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정당이 없이 국회의원도 나가고 대통령도 나가고 이름으로써 파벌 정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대통령이 된 정당의 대통령이 되면 그 정당은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정당혁명, 정치혁명, 세 번째 결혼혁명. 결혼하면 공영제로서 국가가 1억 원을 줍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은 국가가 주택자금 2억 원을 무이자로 줍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주택과 결혼 비용이나 이런 것이 부모에게 신세지지 않아도 누구나 결혼할 수 있고, 20세부터 결혼하면은 국민 배당금이 300만 원 두 사람에게 나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으면 30살부터 30살부터 150만 원씩이 부부 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대들도 빨리 결혼하는 게 좋겠죠? 좋겠죠? 출산도, 결혼도 공영제고 출산도 공영제입니다. 출산하면은 5천만 원, 쌍둥이 나면은 1억 원입니다. 노후혁명, 국민배당금으로 노후 걱정이 전혀 없게 하겠습니다. 6번째, 부채혁명. 가계부채를 대통령이 되면은 제 첫 번째, 첫 해에 1,500조를 찍어서 가계부채를 1,300조, 400조 되는 국민의 가계부채, 은행부채, 집을 제피고 은행에 돈을 쏘아선 사람은 100% 그 돈을 국가가 채권자가 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연간 40조입니다. 40조의 이자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 줌으로써 국민들은 월급에서 은행 이자를 안 내도 됩니다. 일곱 번째, 배당혁명. 국민 배당금을 1인당 150만 원, 4인 가족 600만 원, 30세 이상 된 사람이 4명 있으면 4인 가족에 600만 원이 나옴으로써 모든 사람이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떤 노인도 서로 복양하겠다고, 자녀들이 부모를 서로 복양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 배당금 때문이죠. 어디 가나 환영받습니다. 나이 많아도 서로 오라고 환영해요. 왜? 150만 원씩을 부양하는 사람이 받으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는 시대는 지났고, 부모는 100살까지 살 수 있는데 자녀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실업자가 되어서 부모 부양을 못하고 자녀가 한두 명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 자녀도 자기 생활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많이 버는 자들이 낸 세금이 어려운 자들에게 나가는 국민배당금제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소득혁명. 국민들의 기본 소득은 헌법을 만들 때, 지금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이데올로기지만은, 내가 대통령이 돼서 만드는 재헌, 개헌이 아니고 재헌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리모델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확 새로 만들어낸.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 배당금을 받으며 모든 국민이 중산층으로서 국민의 생존의 3대 요소인 의식주를 국가가 보장한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앞으로 내가 다시 재헌하게 되는 대한민국 헌법 1조입니다. 헌법 2조,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서 5천만 국민은 주주이며 주주 한 사람당 매월 1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2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부자 나라인데 정치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 노인들의 문제가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국가혁명당은 이것을 뿌리째 없애겠습니다.
아홉째 세금 혁명, 36가지 세금을 한 가지로 줄일 것입니다. 이제 36가지 세금, 자동차를 하나 사면은 턱소세, 주민세, 등록세, 자동차 하나 사는데 세금이 16가지입니다. 보유세, 자동차 세금 16가지를 일일이 일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세금은 통폐합해서 수입에서 5%면 5%, 딱 사업자들도 법인세, 무슨 세, 이런 세 다 없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사업, 소득세, 모든 사람에게 이 소득세 하나로 통일해서 사업을 해서 적자를 보면 세금을 환급받고 이런 제도가 없어집니다. 사업을 한 자는 무조건 5%면 5%의 세금만 내면 법인세도 없고 아무것도 다른 세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세무서에 있다 나온 사람도 사업을 하면 내가 무슨 세금을 내야 되는지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세금 제도로 국민의 고열을 뺏어가고 서민들에게 자동차세 50만 원, 그게 뭡니까? 왜 서민들에게 자동차 세금을, 보유세를 50만 원 받고 기름에서 세금을 또 턱소세를 받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몰고 가면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그 기름값의 60%가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거기에 0.1%만 더 붙이면 보유세가 안 나와도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주행세, 기름에 나가는 걸 주행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집에 가지고 있을 때 나가는 세금이 보유세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구청에서 일일이 고지서를 만들어서 자동차 보유세 내라 이런 통지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 세금 안 내는 차는 대포차가 돼요. 대포차는 범죄에 이용돼. 그러니까 대포차만 거래하는 데가 있어. 그러면 그것이 주로 1년에 5천 명의 주부가 없어지는데, 이쁜 여자가 1년에 5천 명씩 사라지는데 그것이 대포차에 납치돼 가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여대생을 대포차가 나타나서 야, 너 남편 놔두고 어디 가서 돌아다녀 이러고 잡아가니까 옆에 있는 남자들이 아무도 못 말려요. 그 사람하고 부부인 줄 알아. 근데 그 사람은 납치범이에요. 그 여대생이 잡혀가서 저 목포 저 섬에 술집에서 죽는 때까지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마약을 먹이고 두들겨 패가지고 내가 의식이 온데간데 없는 사람이야. 이런 몰지각한 인간들이 쓰는 게 대포차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보유세 없앱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뭐 했습니까? 왜 자동차 보유세를 만들어 가지고 대포차를 만듭니까? 세금 안 낸 차를 서로 매매해요. 야, 이 차 사면 세금 안 내. 그러면 그 대포차를 사가지고 남바 번호판 찍히든 말든 마음대로 사람을 납치해서 이게 누구 차인지 알 수가 없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범죄를 없애는 방법은 쌍벌제 폐지하고 대포차 자동차 보유세를 없애야 됩니다. 움직이는 차만 세금을 내므로써 교통체증이 있을 때는 차를 몰고 안 나갑니다. 맞아요? 차가 막히는 데는 안 나가요. 왜? 기름 많이 떼면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데 1년 내내 몇 번 타지도 않고 주말에만 타는 차를, 집에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를 세금 내라, 몇 달 만에 50만 원 내라, 60만 원 내라. 그러면 여러분 월급쟁이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애국심이 안 생겨요. 아이고, 저 사람도 타고 가는데 어차피 보유세 내는 거 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환경도 살리고
세금도 살리고 자동차도 덜 망가지고. 좋아 안 좋아요? 그래서 세금 혁명, 9번째 세금 혁명합니다. 10번째 신불혁명. 신용불량자는 내가 대통령 되는 즉시 100% 없어집니다. 알겠죠? 그 대신에 신용불량자 정가가 있는 사람들만은 무이자 융자를 해줍니다. 국가가 보증을 섭니다. 신용불량자가 집을 살 때 무이자 융자를 해주게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신불자들은 무이자 이자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든 집을 사든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신용불량자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사회는 잘못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허경영 대통령이 되면은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교육혁명, 수능 폐지 아시죠? 수능은 왜 폐지하느냐? 한국 경제를 몰락시키는 주범이에요. 월급을 500만 원 받아온 중산층이 아들 2사람 학원비 주고 나면 생활비가 안 남아. 생활비가. 그러면 그 학원을 안 보낼 수가 있나? 그러면 그 생활비가 안 남는 돈을 가지고 또 은행 이자를 내야 돼. 그거까지 내고 나면 아파트 관리비 내야 돼. 핸드폰 요금 내야 돼. 자동차 세금 내야 돼. 그 사람이 시장 가서 반찬 사올 돈이 있나? 옷 사 입을 돈이 있습니까? 직장은 열심히 다니는데 골백만 남고 몸에 병만 남고 거지 되는 거예요. 맞죠? 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썩어가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대통령이 아무런 나에게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나는 세계 황제, 세계 통일 초대 황제.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세계를 통일해야만 북한을 통일할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세계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섰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길거리를 못 달릴 정도로 인기가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꼭 대통령을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만큼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 내가 욕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지 말라고 그랬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이 북한에서 흥남무도에서 북한의 실정을 체험해보고 탈출해온 사람들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흥남무도에서 배 타고 남한으로 도망온 사람들이 실향민들인데 그 실향민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에 뭘 간을 빼준다는 둥, 대한민국이 뭐 위험하다는 둥, 그런 안보 문제는 그 사람들은, 실향민들은 우리보다 더한 안보관념이 있고 공산주의를 싫어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은 나라를 떠넘기려고 하거나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밑에는 수많은 교수들이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의 사상을 의심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는 입만 열면 대통령을 욕하고 허경영의 공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가장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대통령을 보고 그 사람이 공산주의와 뭐 몇 번 만난다고 해서 나라가 거들난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중산주의를 실천하고
우리나라를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도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지, 남북이 북한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대통령이 되어도 어떠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모함이나 수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살아가는데 일정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우리의 대통령 지내자들을 보고 모욕적으로 우리는 쉽게 욕설을 선포하는데 이 문화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보복 정치를 하지 않는데, 단 한 가지, 국회의원들을 정신교육대 보내는 거 보복 정치 아닙니다. 교육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절대로 보복 정치 아닙니다. 그 국회의원들도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노부모를 모시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만 시키지 대한민국 감옥은 다 없앱니다. 알겠습니까? 중범자들은 벌금 낼 돈이 없는 사람은 저 중국 사막으로 가서, 몽고 사막에 가서 황사 없애는데 평생 몸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범자들, 상습범인들, 이런 사람들은 교도소 들어갔다 몇 년 있다 또 나오고 더 가고 나오고, 이거는 없어집니다. 다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교육사업은 수능 폐지고 사법행명, 우리나라는 상고법원이 적습니다. 대법원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광역시마다 대법원을 설치해서 상고재판이 신속히 진행되는 3심제, 이 3심제가 올라갈수록 대법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늦어져요. 그래서 재판의 신속화, 이래서 상고법원을 만드는 대신에, 상고법원을 몇 개 만드는 대신에 헌법재판소는 폐지합니다. 법 중에 법, 옥상옥은 없어집니다. 대법원, 상고법원을 강화하는 대신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헌법재판소는 폐지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뉴딜, 농업 뉴딜입니다. 누구나 20살부터 100살까지 누구나 뉴딜 단지에 가서 들어가면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100만 원입니다. 농사 짓습니다. 젊은 애부터 노인까지. 농업 뉴딜 아시죠? 전국에 뉴딜 단지가 1000개 만들어져 가지고 노후된 농민들, 나이 많은 농민들은 거기서 이제 농사 짓는 것을 뉴딜 단지에다 논을 갖다 바치면, 논밭을 바치면 국가가 농사를 지어줍니다. 알겠죠? 농업 뉴딜. 그리고 그 뉴딜 단지에 가 있다가 다른 뉴딜 단지로 갈 수 있습니다. 전국에 속초 뉴딜 단지에 있다가 제주도 뉴딜 단지로 갈 수 있어요. 날씨가 추우면, 여름엔, 겨울에는 남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혁명, 새만금을 세계적인 금융 메카로 만들고, 당진, 태안반도, 영종도, 강화도, 이 일대가 세계적인 금융 단지가 돼서 세계 금융의 메카로 한반도가 등장하면서 그곳에 세계적인 공항, 지금 인천공항 같은 공항이 또다시 신설되게 됩니다. 그리고 15번째, 취업혁명. 이 혁명은 너무 많기 때문에 혁명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취업혁명, 유엔본부 판문점 이전하는 유엔혁명, 그 다음에 17번째 화폐혁명, 18번째 전경도, 경전도,
동서를 통합하는 지역혁명, 그 다음에 징병제를 없애는 모병제도를 하는 징병혁명, 농지거래 자유화를 하는 농지혁명, 그 다음에 농약 공장을 없애는 농약혁명, 그 다음에 부패 쌍벌제 폐지하는 부패혁명, 그 다음에 어음보험공사를 만들어서 부도어음에 대한 위험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어음혁명, 그 다음에 생활혁명, 경매제도로 인해서 가정에 생필품을 압류하거나 전세금을 압류하거나 이런 제도가 폐지되는 생활혁명, 그 다음에 보훈혁명, 6.25 참전 월남 참전 용사는 5억 원을 지급하며 매월 300만 원씩 주는 보훈혁명, 그 다음에 노동혁명, 노동조합이 폐지되면서 노조와 관리자가 기업가족협의회를 만들어서 노동조합이 없어지고 27째 장기혁명, 자기 장기가 안 좋은 사람은 국가에서 신청하면은 이 시간을 최단시일에 수술해주는 장기혁명, 그 다음에 도덕혁명, 간혼상제는 국가가 공영제로서 챙겨줘. 부모님이 돌아가면 1,000만 원, 대통령의 조화, 결혼하면 1억 원, 애 낳으면 5천만 원, 생일날 10만 원과 금일봉, 모든 간혼상제는 국가가 챙기는 도덕혁명, 그 다음에 29번째 장애혁명, 행복추구권을 확대해 줍니다. 장애인들은. 그 다음 주택혁명, 그 다음에 벌금혁명, 모든 죄수들은 벌금으로 해서 연간 100조 정도를 확보해서 국민 배당금으로 쓰고 죄수들은 벌금을 내면 되는데 아주 중한 범죄자들은 벌금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부밖에 안 됩니다. 자, 벌금혁명, 그 다음에 32번째 카드혁명. 많은 이상은 카드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카드혁명을 해서 카드를 쓰지 않으면서 빠져나가는 세금이 연간 100조 정도 돼요. 이 100조를 많은 이상은 카드를 의무적으로 쓰게 함으로써 돈이,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카드혁명, 그 다음에 33번째 식수혁명.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은 이제 1급수로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공급한다는 거 알겠죠? 이 33가지 혁명을 30년 전에 만들어서 대통령에 출마했던 사람이 누구죠? 누굽니까? 그런데 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죠? 이게 뭡니까? 도둑놈 닮았죠? 이거를 내가 장풍을 이거를 눈빛으로 날려버릴까요? 국회의원 세비 노, 국회의원 기득권 노, 지자체 선거 노, 안보 불안 노, 수능시험 노, 청년실업 노, 결혼기피 노, 저출산 노, 국민부채 노, 학자금 부채 노. 대학생들의 학자금 융자, 신용불량자 된 사람은 전부 없애주고 대학생들의 학자금은 국가가 대신 대납해줘서 지금까지 학자금 융자 받아서 낸 사람들 전부 혜택 주겠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내 눈빛 이미지로 날려버릴까요? 자, 그러면 10번부터 카운트다운 합시다. 10, 9, 8, 7, 6, 5, 2, 1. 자, 사라져라. 안 사라져요. 사라져라.
안 사라지네. 어떻게 할까요? 내 눈에 레이저로 쏠까요? 이거 사라지고 나면 또 저것도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이야! 다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엄청 무섭죠? 국가혁명당에서 이거 없애야 되겠죠? 이렇게 사라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는 개혁이에요. 혁명은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야. 알겠죠?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국가를 개혁한 거는 땜질한 거예요. 땜질. 아예 오래된 건물은 저거부터 이거부터 없앱시다. 오늘 이거 내한테 잘못 걸렸어요.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노조 폐지, 전교조 폐지, 쌍벌제 폐지, 교도소 폐지, 징병제 폐지. 요게 우리 만국의 주범입니다. 자, 카운트다운 합시다. 10, 9, 8, 7, 6, 5, 4, 3, 2, 1 사라져라! 이야, 여러분 사라지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저 녀석을 또 다시 물리쳐야 합니다. 자, 국회의원 세비 노, 국회의원 기득권 노, 지자체 선거 노. 요게 만국의 주범입니다. 안보 불안 노, 수능시험 노, 청년실업 노, 결혼기피 노, 저출산 노, 국민부채 노, 학자금 부채 노. 없애버릴까요? 다시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예, 넘어갔습니다. 박수.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우리 국가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 직전에 나오게 되는데, 저는 몇 년 앞서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오늘 8.15 날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니까 반드시 우리 국민이 가계 부채에서 해방되도록, 우리나라 기업이 잘 살고 경제가 살아나는, 제일 먼저 국민의 가정 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대통령부 수락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빈잔에서 깨어나라 세계 제일 대한민국 만주대륙 버려두고 전라경상 웬 말이냐 백마타는 동방눈물 허경영을 앞세워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세계 통일을 하자 백두산을 넘어서서 연해주로 러시아로 당군도읍 아사달로 북행열차 달려가자 백마타는 동방눈물 허경영을 앞세워서 삼조고를 휘날리며 세계 통일을